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 나왔죠. 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를 물었습니다. 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했고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예.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4%,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21%가 나왔습니다. 의견 유보는 이제 15%였고요. 사실 이번이 이제 첫 번째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직무 수행 평가이기 때문에 뭐 지난 조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예. 역대 취임 첫 번째 직무 수행 평가랑 좀 비교는 할 수 예. 있겠습니다.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이제 29% 예. 긍정 평가였고요. 14대 김영삼 71% 예. 긍정평가, 김대중 15대 71% 긍정평가, 16대 노무현 60% 긍정평가, 예. 17대 이명박 52%, 18대 박근혜 44%, 예. 19대 문재인 84%, 20대 윤석열 5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 한 20여 년 전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최근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보다는 굉장히 높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근접한 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5%를 기록을 해서 지난 결과 대비 43%? 43%.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조사 대비해서 이제 3%포인트 하락했고 예.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조사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다소 결집이 강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이 좀 이완됐을 때인데 그에 비해서는 격차가 조금 줄어든 소폭 줄어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조사 때는 격차가 25%포인트였거든요. 역대 조사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조사였다.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높은 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경제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도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냐 이걸 물어봤는데 52%의 응답자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빠질 것 같다라는 응답은 25%, 비슷할 것이다는 18%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가 과반을 넘은 것도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없었던 일이고 경기 낙관론 자체만 따져보면 지난 8년 동안 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결과입니다. 경제는 심리가 주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심리 면에서 기대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의 이제 경기 평가가 앞으로 좋아질 거가 이제 높다라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주가 지표도 이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제 3,100포인트를 넘나드는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 64%. 그러니까 뭐 수평 비교할 수는 없어도요. 대선 당시 49%의 득표율이었으니까요. 네.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꽤 많은 사람들도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대선에서의 이제 득표율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예. 수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수평 비교할 수는 없어도 좀 어렵습니다만 이 외에도 다른 여론조사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라든지 뭐 한국리서치의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대체로 이제 비슷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그렇습니다. 아주 초반에 비하면 임기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조금씩 그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국정평가의 긍정평가가 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뭐 지지도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기자들이 임기 초반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전용기를 타고 이 G7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을 할 때 그때 기자간담회 때도 이제 지지율 조사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경기도지사 할 때나 성남시장 할 때나 임기 초반에 비해서 이제 후반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뭐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이요.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뭔가요? 오늘 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초영끌을 정조준한 부동산 대책, 예.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갖고 곧바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내용들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그 부동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을 했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등의 이제 유관기관들 그리고 이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참석을 해서 대출 중심의 대책에 좀 핀셋 대책으로 이제 합의를 본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좀 신중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실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도 부동산 시장은 좀 끌어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나왔거든요.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률이 0.45%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로 0.45%가 오르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걱정들이 있었고 사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를 못하면 이 이제 상승세가 좀 오래 지속되는 또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신호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책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강력하다.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도 굉장히 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5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그 소득이라든지 뭐 집값이랑 관관없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대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대출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고소득층 내지는 이제 비싼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핀셋 대책이다. 이게 지금 금융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이제 한도 제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집을 샀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입을 안 하면 대출금을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하라는 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을 대출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서울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는 거 이걸 막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도 막겠다. 갭 투자하는 것도 막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통화해 보니까 한 달 안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어떤 전망하는 분도 있고 한번 며칠 내에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초영끌 부동산 바람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 내지는 이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자산가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6억 원처럼 이게 6억 원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치인 것이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한 12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제한을 하게 되면 적어도 현금을 6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자기 돈 6억 이상이 있어야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이미 주택 가진 사람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지금 시장에 뛰어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 차단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세 자금을 중심으로 한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좀 빈틈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막지 않는 한은 완전한 대출 차단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이제 전세 자금을 틀어막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지 좀 손대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세를 꺾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억지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펴지는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이 있었는데 기존 입장과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대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기 와서도 한 얘기가 세금을 가지고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강조했지 예. 부동산 대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예. 취지의 이야기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이제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예. 라는 어떤 입장을 의미인가요? 예. 내놨습니다. 이제 강윤정 대변인이 예.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책이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예.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을 드린다.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이제 선을 그은 건데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자들도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 예.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 예.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대책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만든 네. 것이다. 네. 대통령실이 뭐 직접 개입하거나 방향을 정해주거나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예. 사실 이제 브리핑만으로는 선뜻 잘 그렇습니다. 이해는 이 어떤 안 가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내놨는지 그 배경이 뭔지 그렇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들면 예. 추정하기로는요. 이 정도 대책은 그냥 어떤 실무 차원에 나온 것이고 더 부동산 시절이 잡히지 않으면 진짜 대통령실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더 강력한 예.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내놓은 정책이 생각하는 것 같은 효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예. 이제 다른 어떤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이른바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예. 워낙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 민주당의 이제 주요 지지층 중에서 이른바 이제 서울의 부동산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예. 중산층 유권자층 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계층에서 이제 주요 지지층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하는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워낙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든지 이제 관심을 좀 예. 기울이고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들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러 논란들이 이제 따라붙었었고 그렇습니다. 예. 정권을 상실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냐라는 예. 평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는 뭐 그런 예. 차원의 지금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씨 얘기로 좀 가볼까요?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 안 하면 안 나오겠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 지하 주차장 이른바 이제 비공개 출석이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이길래 특별검사팀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핑퐁을 주고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예,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예. 특별검사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라고 했냐면 특검에 출석하기로 한 28일인가 내일이죠. 일단 내일 당일 출석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뭐냐면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 특별검사 사무실 뭐 현관문은 열려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들은
지하 주차장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비공개 출석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특검팀 쪽에서는 어저께부터 계속 이야기를 예. 해왔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예. 지하 주차장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전 9시냐 10시냐의 예. 싸움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특별검사팀에서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싸움은 아니고요. 예. 윤석열 씨 쪽에서 예.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어저께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거를 특검팀에서 양해를 해줬습니다. 예. 시간 조율은 뭐 결국 아무 문제도 아니었었던 예. 셈이고 다만 계속 비공개 요청을 하면서 서울고검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가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씨 측의 입장이고 예. 특검팀은 그거는 특혜다. 그런 건 안 된다. 예.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윤석열 씨 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비공개 조사를 원하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문자를 특검 쪽에 보내뒀다. 예. 그러면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검팀의 입장이 나온 뒤에 이런 문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제공해주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 비공개 조사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예. 모든 검찰 조사는 원래 비공개입니다. 예. 조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비공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실에 가서 특별검사팀 소속의 조사관들이나 특별검사하고 마주보고 조사를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 조사받는 자리에 언론 관계자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팀에서도 어저께 이제 특검보가 밝힐 때 비공개 조사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애초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예. 지금 특검팀의 이 전례에 따른 입장입니다. 이거 특검팀에서 오늘 이제 곧바로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지하 주차장으로는 안 된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면 출석 불응으로 예.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예. 취지의 얘기를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을 통해서 서울 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 같다. 예.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여기서 과거 경력은 아마도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는 예. 점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지냈고 예.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사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설마 피고인들을 그동안 상대해온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경호처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변호인단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우리는 경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관으로 들어와라 예. 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욕을 자꾸 하니까 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예.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거 예. 이건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윤석열 씨 측에서 하려고 하는 행동을 미리 좀 예측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앞에서 버티다가 돌아가면서 예. 우리는 출석에 응했다라고 우기는 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아주 걸로 단호한 보입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영장 칠 수 있다. 뭐 이 얘기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곧 국민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예.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하나 굉장한 어떤 여론의 관심을 모은 건 네. 김건희 씨의 퇴원 소식이었습니다. 그 네. 모습하고요. 예. 열흘간 입원을 하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아산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울증 지병을 이유로 이제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4시쯤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그 장면이 이제 포착이 예. 됐는데 휠체어에 탄 상태로 윤석열 씨가 그 휠체어를 이제 뒤에서 미는 모습이 예.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김건희 씨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는데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고 예. 특검팀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다. 또 사실상 이제 윤석열 씨하고 비슷한 예. 입장인 거죠. 자락을 깠는데요, 또. 그렇습니다. 예. 특검팀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을 하지 않으면 예.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특검의 소환 요청이 정당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나는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지우 변호사가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예.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에 뭐 일시나 장소를 협의해서 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예.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환이 진행된다라는 이제 원칙만 강조를 예. 하고 있는데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원칙대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여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팀들에서도 예. 김건희 씨의 이른바 이제 포토라인, 김건희 씨의 그 공개 소환 같은 경우는 이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 수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씨 측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예. 포인트이기 때문일 거라서 김건희 씨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특검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혐의가 많아서요. 네. 이 부를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예. 지금 그 수면 위에서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거는 내란 특검 팀입니다만은 수면 아래에서 이 수사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지난 정권 때는 수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수사팀이 그렇습니다. 교체당하거나 수사팀이 이제 무마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발도 제대로 못된 수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자료 확보를 못한 상태로 특검에 넘어온 그 이제 고발건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제보라든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드리는 과정에 지금 특검팀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흘러나오는 얘기들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파괴력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을 거다라는 예.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자, 상임위원장 선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국회가 지금 공석이었던 4개의 상임위원장을 오늘 선출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예.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웅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예. 모두 민주당 예. 의원들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여야가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네. 협상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 점을 가장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제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공세를 계속 폈었고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계속 조율을 한 끝에 오늘 결국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일괄 선출을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을 하면서 개의가 되기 직전에 모두 이제 퇴장을 하면서 네. 민주당과 여권 단독으로 각 상임위원장들을 이제 선출을 한 그 상황이 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에 예. 국회 로텐도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예견된 거죠? 네, 사실상 뭐 예견된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